집, 주택, 부동산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보유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기적인 에너지는 좀 누르고 실거주에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연구 뉴스 셰프가 핵심만 쏙쏙 골라서 입안에 쏙 넣어드립니다.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위기이지만 또 이를 악용하는 흐름도 우려되고 있었잖아요. 대만과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증시는 이런 요소를 없앴다고도 했는데 정부의 추가 대책과 시장 관리가 안정적인 성장의 요건을 만들지도 궁금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차용주 소장이 알려드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증시랑 비슷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전쟁 소식은 이용주 외신캐스터가 날카롭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아침에 귀를 기울여 세상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은 나 자신과 세상을 정말 사랑하는 열정적인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무더위도 증시 변덕도 이겨내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네, 이 아침에 신선하게 한입 쏙 시사 한 그릇 뉴스 첫 끼 시간입니다. YTN에서 뉴스를 아주 가장 잘 빠르게 맛있게 요리하는 강영구 뉴스 셰프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가보죠. 정부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네, 부동산 세제안이 개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은 일단 부동산인데요. 자, 핵심은 뭐죠? 네, 1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줄이고요. 초고가 주택 거주자 또 비거주 1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4년 만에 이 세제 전반을 손질했습니다. 자, 일단은 공제금액 변동도 있어요. 네, 1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하지만 같은 1주택자라고 해도 비거주라면 기본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내려가는데요. 네.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하냐 거주하지 않느냐에 따라 차등을 뒀습니다. 집에 한 채더라도요, 거기 안 살고 계시면 깎아주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주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보다는 가격이 얼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엔. 네, 정부는 종합부동산 세율 개편 계획을 발표했는데 세율 체계를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1주택자 기준 시가 32억 2천만 원 이상의 주택부터 세율이 1.3% 오르고요. 45억부터는 1.5%, 71억 이상부터는 2%등 주택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왜 한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똘똘한 한 채 사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똘똘해서 아주 집값이 잘 올라가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번 발표는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을 낸 거고 입법 과정도 있죠. 네, 정부와 여당은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은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주택 공급은 줄고 집값은 더 뛸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오늘 일단은 국무회의가 열릴 거고 많은 얘기가 되겠지만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관련 언급을 했죠.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귀국한 뒤 바로 청와대로 출근해서 관련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주택 공급 관련해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네, 양도세도 내년, 내후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레미안 퍼스티지가 39억 원 양도 차익이 있다 가정을 하면 올해 팔면 2.4억 세금을 내는데 29년도에 팔면 9억 4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집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좀 빨리 팔고 주택 공급을 만들겠다 이건데 야당은 그게 될까요? 오히려 잠기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켜보고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말말말.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네. 이제 검사는 수사권 자체는 없습니다.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정성호 법무장관 발언이 화제가 됐다고요. 네, 어제 신임검사 인관식이 있었습니다.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검사 인관식이었는데 정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형사사법제도가 변화하더라도 검사의 본질적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검사는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예, 임관식 이후에 기자들에게 한 발언인데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
네, 이게 우려 섞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길까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현장의 실상에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작용은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되죠. 자, 핵심은 또 경찰이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인데 경찰 쪽에서도 발언이 나왔죠? 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는데 1차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보안 수사 요구를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YTN 라디오에도 출연했었고요. 저희와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데 이분 좀 많이 분노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사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찾아서 형사법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라는 글과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 이 게시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이렇게 댓글을 단 겁니다. 이 경찰이 단순 폭행 정도로 본 거를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서 성폭행 의도의 살인 미수까지 밝혀낸 그 당사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이걸 정치적 어떤 성과물로만 본다면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냉정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각각 국민의 의견에 맡기겠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너무 덥죠. 다음 소식이요. 전국 곳곳 폭염 중대 경보. 이게 양산이 뭐 42.5도 이래서 뉴스에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서울도 오늘 폭염 중대경보 나올 거라고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4시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수도권에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폭염 중대 경보는 폭염 경보로도 경각심을 줄 수 없는 극한 더위를 경고하기 위해서 올해 신설된 폭염 특보의 최상위 단계죠. 자, 이렇게 기온이 40도가 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온열 질환자, 더위 때문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늘고 있어요. 네,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2,000명을 넘겼고요. 이 중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부산 강서구에서는 70대 남성이 텃밭에서 또 경기도 김포에는 8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에서 더위로 사망했습니다. 자, 16분이 지금 더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텃밭에 나가시거나 농사 나가시는 어르신들 있는 자녀분들은요, 전화하셔서 아버지 오늘 나가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 오늘 나가지 마세요. 라고 전화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전수칙에 있는 얘기잖아요.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폭염 중대경보 생존을 위한 3단계 생존 안전수칙입니다. 네. 중단 이동 확인인데요. 예. 야외 활동 작업 즉시 중단하시고 예.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나 그늘로 이동하시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즉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3단계인데요.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네. 해드리면 어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한 건데 40도 넘으면 선풍기 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덥죠. 맞습니다. 예. 주변에 에어컨이 없는 곳에 갇혀 있거나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냥 막연히 버티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더위 쉼터로 좀 안내해 주세요. 경로당이라든지 뭐 주민센터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곳으로. 이웃들이 혹시 이 더위에 가만히 있다가 큰 봉변당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중단, 이동, 확인. 저는 확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무사한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폭염은 재난이고요. 재난은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 뉴스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start, good.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FM 94.5MHz로 듣고 계시고요. 유튜브 채널 들어왔는데 안 보이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진짜 있었습니다. 예, YTN 라디오 들어왔더니 해봅시다. 안 나오던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거기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라이브는요, YTN 경제 라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려 120분 가까이 되는 분들의 제목을 다 받아서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절차를 거쳐서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고요. 선정되면 개별적으로도 알려드리고 공지에서 저희가 이제 이름
바꿀 예정입니다. YTN 경제라디오에서 듣고 있는데 벌써 구독자가 5,2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YTN 라디오, YTN 경제라디오 구독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도 계속됩니다. 출근길 응원이 필요해요. 요즘 증시가 출렁여서 저 우울한데 힘 좀 주세요. 이런 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연구사업원,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리로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차영주 수장님께 응원 메시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가능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거든요. 네, 잠시 후에 만나보죠. 네, 혼란할수록 매일매일 지도를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가도 되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경제 전략, 우리들의 주식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산을 잘 불려주실 수 있는 좋은 코치님이시죠.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수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작하시기 전에요. 우리 국민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주십시오. 시장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았었죠.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많이 불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 목요일보다 어제가 더 불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이. 근데 저는 그렇게 불안하죠. 네. 저도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그 불안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네. 그래서 터널 끝에 있는 희망의 빛이 확실히 보이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불안은 영원하지 않다. 예. 언젠가 좀 끝난다. 기운 내시면 결국 주식이라는 게 이익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 믿고요. 한번 좀 잘 버텨내시죠. 예, 인류 역사는 우상향 해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 그리고 시소처럼 올라가면 이제 내려가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봤는데 다우존스는 최고 지수를 예. 경신했고 분위기 좋았어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이슈가 이제 끝나간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네. 현재 지금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이제 찍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진짜 끝내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끝내주십시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워낙 왔다 갔다 한국 증시 같아가지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중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감소가 되고 이제 근데 왜 주가가 네네. 주가가 올랐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중동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 플러스 중동 문제가 끝남으로써 유가가 내려가면 9월 달에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피봇, 그러니까 금리를 네. 인상하는 기조가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이 증시 주변에 있어서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돈값이 비싸지면요 자금 조달해야 되는 기업들은 투자를 줄여야 되거든요. 반도체 더 못 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환경이 좋아졌고 또 하나는 좀 투기적 매매가 정리되는 시점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불안해하잖아요. 네. 투기적 매매 지금 좀 정리된 거 맞아? 이러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투기적 매매가 완전히 없는 그 시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투기적 매매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에 지금은 그 파장의 끝물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나왔었죠. 미국에 있어서 한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를 반도체 중심으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이름 자체가 상황 인식, 상황 다 이제 판단이에요. 흔들어 놨었던 상황인데 그게 어찌됐든 이제 청산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게 흔들어 놓은 파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이고 네. 국내 증시만 하더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부터 증거금이 3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5분의 1로 급감했고 네. 어제는 10분의 1까지 급감했습니다.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주는 충격의 여파가 덜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5분의 1, 네. 어제는 10분의 1까지 줄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줄어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에 대한 반대매에 대한 걱정이 컸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주가가 나름대로 그래도 삼성전자가 24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리스크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불안감이라는 감정적인 요소가 남아 있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레버리지와 관련된 선물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여지 남아있는 상황이지 아직까지 이런 어떤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다시 반복드리겠습니다. 예, 증시는 좀 미래의 가치를 보고 가잖아요. 심리적 영향, 투자 심리를 많이 영향받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의 반등을 보면 또 오늘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어제 또 큰 폭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럼 다시 큰 폭으로 오르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이겠죠. 네. 어제 이제 한 8, 9%씩 빠지면서 다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리는 거 아니야? 목요일날 상한가 갔다가 어제 8, 9% 빠진 거가 많이 빠진 거 이런 얘기하면 또 확 이제 비정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최악에 보면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하회해서 18만 원까지 갔었던 것이 26만 원까지 올라왔었던 상황 그리고 어제 24만 원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점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 더군다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한 3조 가까이 팔았습니다만 목요일날은 지난 금요일날은 거의 9조 가까이 샀거든요. 예, 그렇죠. 뭐 그 정도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물론 이제 투자분들은 한 번에 쭉쭉쭉 뻗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 이 정도 버텨준다라는 것들,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사소한 걱정인 것 같고, 예. 지금 저점에서 외국 개인들이 산다라는 거, 아직 고객 위탁된 100조가 깨지 않았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시장이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특히 앞서 이제 언급을 안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리다가 플러스로 올라갔어요. 마감했어요. 한 네. 1%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과 아마존이 여전히 투자를 확대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또 빅테크 이런 실적들이 좋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신증권은 최악의 국면을 통과해서 9,300선 회복 가능성 충분 이런 게 있었고요. 방금 나온 뉴스인데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 9,000 간다. 폭락 겪어도 낙관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아랫단, 즉 하단을 점점 올려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낙관론이 맞나요? 왜냐하면 일가에서는 이 사람들이야 증권 거래 많아지면 돈 버니까 계속 낙관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 수익 비율이 몇 배인지 아십니까? 많이 엄청나겠죠.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4배입니다. 4배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안 오르고 네. 내년도 영업이익을 따지면 주가 수익 비율이 몇 배인지 아십니까? 2배입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아직 이런 수치를 혹시 보신 분 경험이 있나요? 삼성전자 주가 수익 비율이 네. PER이 2배? 2배짜리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네. 더군다나 이익을 일치월장하게 계속해서 크게 버는 기업들. 그러면 결국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앞서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만 여기서 목소리 힘을 살짝 빼겠습니다. 네. 너무 단기간에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중요해요. 지금 저는 이제 9,000포인트, 10,0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증권사와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네. 뭐 떨어질 땐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려 왔었던 건데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다시 일으킨다라든지 네. 여기서 한번 내가 배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부터 또 오산입니다. 예. 일단 빨라야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정도에 도착한다라고 좀 다소 느긋하게 접근하시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변동성이 언제 잦아들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9,000포인트를 갈 때는 쉽게 갔습니다. 근데 예. 이제 두 번째 9,000포인트를 갈 때는 소위 매물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8,000 뭐 이렇게 소위 이제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나는 원금만 원 팔아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매물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잡아먹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9,000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6월 달에 갔었던 9,000 가는 속도와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지금은 되겠네요. 천천히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리는 안정되고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성과 지표는 좋다. 그러나 증시의 변동성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당장 내일 좋아지나요? 라고는 묻지 마세요. 이 얘기인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 주주환원 책도 나왔어요. 많은 제도들이랑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ADR 상장에 따른 공시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 밤 풀린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나왔습니다. 풀렸다고 딱, 그러니까 너무 좀 지금 네. 투자자분들이 조급해요. 조급하고 빨리 뭔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 거죠. 저는 조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좀 차분하게 보시죠. 어차피 네. 주식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상간에 뭔가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오늘 밤에 풀린다라고 해서 당장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온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망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젠가 주저하는 정책을 지금 내세우겠다고 했고 삼성전자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당위성을 좀 보고 좀 천천히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시장의 쏠림에 대한 우려 또 레버리지에 따른 여러 가지 그간의 문제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현미경만 보시 마시고 망원경으로 좀 멀리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차영주 소장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말이 맞냐 아닌지 내가 내일 볼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또 여기 오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시간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대한민국의 일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증시와 주변 경제 이야기들까지 다 탈탈탈 털어봤는데요. 글로벌을 털어야 됩니다. 특히 앞서 얘기하신 차영주 소장이 이분께 숙제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말 이번에 끝냅니까? 라고 했는데 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정리해 오셨거든요. 외신 와수다 이용주 외신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굿모닝 에브리원. 예, 오늘은 굉장히 이 네.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패션으로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네. 기쁨을 줬어요. 초록색 보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좋습니다. 아, 근데 아침에 네. 31도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한국이에요? 맞습니다. 이 주변에 빨리빨리 진짜 더위 못 피하실 분들한테는 안부 전화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피하십시오.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중동도 좀 식을 수 있을까요? 다시 협상을 시작했고 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요. 트럼프가 진짜 마지막이야. 서명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이죠. 3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 자리에서 이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지난 주말에 있을 뻔했던 이란 공습을 취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란과 현재 대화를 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마 트럼프 입에서 나온 시즌 27호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시즌 27호. 네. 어떡하지? 더 나올 것 같아. 네. 뭐 시즌 30호까지 네.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 비핵화를 협의할 거라고 했는데 이란 비핵화는 지금 3달째 지금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자꾸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좀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트럼프의 속마음은 그 돈 내가 받고 싶은데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봉쇄를 하다니 이놈들 그러면 내가 봉쇄하겠네 이러고 나가는 그렇죠. 많이 뽕봉쇄. 봤죠. 자,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동의 방아쇠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입니다. 공습 취소를 이스라엘이 몰랐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속내를 모르는 상황 같이 보여져요.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얘기도 그렇고 어떻게 굴러가는 겁니까 이거? 원래는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다시 한번 공습하자라고 했는데 네. 이 공격이 임박했음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주지 않아서 네. 이스라엘이 계속 대기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란을 안심시키려고. 네. 우리한테까지 기습을 하는구나. 정보를 주지 네.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공격 계획을 철회한 사실을 이스라엘 그 고위 간부도 SNS 보고 알았대요. 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뭐 좀 버려졌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폭격과 인명피해가 안 발생한 건 너무 다행입니다. 다행이어서 저희가 좀 밝게 얘기를 했지만 전쟁을 멈춰야 되겠다라는 전 세계
세계의 열망이 있고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평화안에 대해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조율 안 하고 발표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30일 날 가자지구의 이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동시에 이스라엘 철군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가 요거를 막 기념비적인 뭐 협의라고 굉장히 크게 막 이분은 자화자찬을 뭔가 했거든요. 그거를 되게 많이 바라세요. 전 세계가 막 우와 트럼프 이래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합의에 대해서 이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조금 갸우뚱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네. 하마스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철군을 해야 네, 군대 물려라. 우리가 무장 해제를 한다. 근데 이스라엘은 니네가 무장 해제를 하면 우리가 철군을 하겠다. 총 다 내놔라 로켓이랑 그럼 우리가 철군하겠다. 이게 완전 다른 차원이죠. 이거 완전 닭이냐 달걀이냐 싸움인데 네. 이거 정리를 안 해놓고선 트럼프 자기 혼자서 이거를 뭐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게 네. 그것도 좀 황당하긴 합니다. 자, 좀 지켜보고요. 중동이 안정돼야 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도 좋아지고 특히 에너지 공급 문제 안정화돼야 되니까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인류가 과연 2시간을 깰 수 있을까? 깼습니다. 사바스티안 사웨. 12월 달에 한국 오는데요.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인류 최초로 마라톤 마의 2시간 벽을 허문 사바스티안 사웨 씨가 한국을 찾아서 국내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달린다고 합니다. 네. 아니 마라톤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동호인들이랑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무슨 대회가 12월에 뭐가 있지? 뭐 궁금했어요.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세상에 있나. 우리 집 밖에 PD님 작가님요. 네. 미친 듯이 달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네. 이거 소개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간에요. 이 12월 5일과 6일 날 충남 금산군 네. 일대에서 케냐 사바스티안 사회 초청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예. 아쉽게도 풀코스는 아닙니다. 아하. 14km 단일 종목으로 치러지고요. 하루에 15,000명씩 총 3만 명 구멍 2번 뛰는 것 같아요. 사회 씨. 야. 역시 초인류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 씨. 14km 정도면은 이용주 캐스터님도 뛰실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예.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관절이 조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이벤트성 대회에 이런 분들 잘 안 나오잖아요. 세계적인 맞아요. 분들이라 특이하네요. 진짜 이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성 대회에 이 사회가 참가하는 게 이번 방안이 처음이 될 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회 씨는 이제 9월에 베를린 마라톤에 출전해서 다시 한번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난 베를린 마라톤에 또 우승을 또 하기도 했었으니까 맞아요. 이번에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하고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오기를 맞습니다. 바랍니다. 이것도 K-파워일 수도 있어요. 한국 충남 금산에 14km 뛰러 갔어. 세계적인 선수가. 그럼 우리나라가 약간 좀 뿌듯하잖아요. 뭐. 네. 예, 다음에 잠실에서 한번 같이 뛰시죠. 자,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파파.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네. 설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이 그럴까 했는데 미국도 그렇다고요. 미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심해요? 네, 헬리콥터 부모는요, 아시는 것처럼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를 맴돌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과잉하는 부모님을 뜻하는데요. 네.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헬리콥터 부모들이 이제는 성인이 된 Z세대, 예.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 출생자죠. 요 자녀들의 막 입사 지원, 뭐 해고 대응, 막 이런 거에 막 간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과 평가 항의. 이를테면 제가 우리 후배 직원한테 네. 이거 좀 이만큼 잘하지. 요만큼이 하는데 어머니 전화 오셔가지고 왜 우리 애가 그렇죠, 맞아요. B입니까? A죠. 이런 거잖아요. 네, 정확히 그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실화 기반의 예시를 몇 개를 들었는데 네. 어떤 남성 직원 해고한데 2번의 절차를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네, 왜 두 첫 번씩이나? 번째로 네. 해고를 통보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예. 아들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예. 이런 요청이 와가지고 이거는 회사와 당신 아들의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 2번 얘기를 해야 했다고요. 예. 그리고 또 온라인 화상 면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때 옆에서 몰래 부모님이 그 카메라 바깥에서 아우 최악이야. 안 돼. 숨어가지고 예. 답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야. 야, 용수야, 조각은 무수탕은 더 받아야지. 막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또 취업 박람회 막 딸 이력서를 들고 찾아와서 구직 의사를 또 전화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성과 평가 안 나오면은 또 엄마한테 또 전화 온다고 합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과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당연히 안 되죠.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자녀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세상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거 진짜 자녀한테 도움 될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새는 새장 바깥에 키워야 합니다. 와, 너무 멋진 말을 어디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요새 한국에서는 전업자녀라는 말도 있어요. 그걸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중국에서부터 시작됐군요. 맞아요. 역시 이용주 캐스터에게 들어야. 네. 아니, 그러니까 월급 뭐 좀 만족스럽지 못한 월급 받고도 사실상 시간대 그 돈 받지 말고 네.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집안일 하면서 도와.
맞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는데 새장 안에 꽁꽁 가둬두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죠. 자택 경비원이라고. 예, 실제 Z세대 목소리도 궁금합니다. Z세대 당사자들은요, 이런 그 헬리콥터 부모님들은 우리 세대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다른 세대가 보기에는 이 친구들은 맨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맨날 이래가지고 고정관념을 또 생기게 되고, 네. 그러면 그 사회에서 그 세대의 좀 뭐랄까요, 그 크리에이티빌리티? 약간 좀 그 맞아요.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맨날 다 이래, 이런 네. 선입견도 생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Z세대 눈빛, 젠지 스테어링인데요. 저 갑자기 반성하게 됐습니다. 왜요? 제가 또 딸이 있는데 20대거든요. 쳐다보면 항상 그렇게 네. 눈빛을 딴 데로 보고 있고 안 마주치는데 눈 좀 보자 맨날 이 얘기 하거든요.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그 뭐랄까 영역 침범이었나 네.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저도 바뀔 테니까 여러분들도 바뀌어 주십시오. 오늘도 다양하고 맛있고 즐거운 외신 소식이었습니다. 이용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재능에서 너의 능력 꽃피워 내일을 열어가는 대학교 재능대학교 재능에서 나만의 다 발견해 AI 중심대학교 재능대학교 세상을 바꾸는 재능의 힘 글로벌 평생 직업교육 재능대학교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Walk it, walk it.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네, 문자로요. 사랑하는 새는 세상 밖에 키우세요. 새는 멀리 날아다녀야 새죠. 해봅시다 화이팅 해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도요. 까르페디엠님 오늘도 해봅시다. 그리고 정윤경님도 질문이 쏙쏙 돌아와서 오늘도 해봅시다 화이팅 하면서 태양 모양 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끝곡